저는 크로키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크로키라는 거는 미술사를 약간 좀 건드려야 돼요. 미술사에서 이제 현대미술과 이제 고전미술로 일단 크게 나눠지는데, 현대미술과 고전미술이 나눠지는 그 경계가 이제 사진기의 발달로 이제 나눠졌죠. 그래서 현대미술이라고 하면 거의 추상화 같은 거, 어떤 아이디어,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만화랑 일러스트는 현대미술보다는 뭐 고전미술에 훨씬 당연히 가깝죠.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우리는 더 중요하고, 처음 딱 봤을 때부터 알아보고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의도를 파악해야 되겠죠. 고전미술은 똑같이 따라 그려야 되는 연습 방법이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크로키입니다. 순수 회화는 대부분 모델이 주어져요. 일러스트나 이제 만화는 창작을 하는 거죠. 회화를 하는 사람들의 크로키 방식은 그냥 외곽의 흐름, 그리고 빨리 어떤 흐름을 캐치하는 거, 그리고 손에 어떤 흐름을 외우는 것. 만화나 일러스트 쪽에서의 크로키 방식은 움직이는 관절의 구동 원리, 그리고 근육의 구동 원리,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크로키를 해야 된다는 거죠. 크로키라고 하면은 막 여러분들이 빨리 그리는 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무조건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간을 짧게 주면 그 사람이 세부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큰 흐름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지금부터 선수끼리 화끈하게 놀아봅시다. 20분짜리면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그건 상대적인 건 하지만 저한테는 그래요. 20분짜리면 뭐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몸통을 박스로 먼저 한번 그립니다. 저는 외곽 중심으로 먼저 안 그리고 뼈대를 먼저 체크를 해요. 회화 방식에서는 외곽 실루엣에 더 집중을 하지만, 만화나 일러스트는 우리가 창작을 할 때는 이제 모델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구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자세를 했을 때 뼈 관절이 얼만큼 어디까지 구동을 하는지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팔껍질과 뼈랑 가까이 붙어 있는 지점, 뭐 쇄골 부분, 그리고 반대편은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있겠죠. 팔꿈치, 이런 포인트들, 이런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속 안에 어떤 뼈가 위치해 있는지 유추를 해서 다른 뼈들을 우리가 위치를 잡아준다는 거죠. 앞쪽 가슴 부분, 이쪽 가슴은 살이 찌던 뭐 근육이 많던 마르던, 이쪽은 뼈가 맞닿아 있죠, 살껍질과. 그래서 이 부분을 포인트를 이렇게 또 잡아줍니다.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흉부를 유추해내는 거죠. 그래서 흉부에 대한 형태를 모르는 분은 못 그리는 거죠, 흉부를. 그리고 골반 부분에 지금 포인트가 옷에 가려졌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겉으로 만지면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여기 있는 장골이라고 있죠. 그 부분이 여기 포인트가 돼서 얘를 중심으로 또 골반을 또 그려놓습니다. 뼈 자체는 엄청 이제 형태가 기하학적이어서 도형화를 시키고 겉으로 더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을 먼저 숙지를 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 대퇴골 부분, 고관절은 속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 부분도 지금 팔을 앞으로 내뻗었어요. 무게 중심을 이쪽 팔에다가 지금 실었냐 안 실었냐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게를 안 실게 되면은 어깨가 그냥 앞으로 나오기만 하는데, 이쪽 팔에 무게를 실게 되면 어깨가 약간 뒤로 밀리게 되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 무게가 어느 정도 살짝 실렸어요. 그래서 어깨가 한 이 정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게를 만약에 안 싣고 그냥 팔만 뻗었으면 팔이 한 여기까지, 상완골이 여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무게를 더 많이 실은 만약에 자세를 취했으면 상완골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위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뒤까지. 어깨에서 팔꿈치 부분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수평을 여기 그었을 때 어디랑 맞물리냐는 거죠. 그러면 이쪽 아까 우리가 장골 부분, 고관절의 이 장골 부분이랑 라인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렇게 이 포인트, 팔꿈치 포인트를 잡고 수평 수직을 그어보니까 사진에서 장골이랑 거의 비슷한 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요 정도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기울기도 이렇게 맞추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어깨에 이 나오는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비례도 익히는 거예요. 뼈대의 길이, 상완골의 길이, 그리고 이쪽에 있는 척골이랑 요골의 길이, 이런 것들을 크로키를 계속하면서 자기가 비례를 익히는 거예요.
근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익혀야 되는 게 또 중요하죠. 감각적으로만 익히기만 하면 금방 까먹게 된다는 거죠. 이론과 감각적인 것들이 둘이 이제 겸비가 돼서 묻고 더블로 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연습을 하셔야지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어깨뼈. 이쪽 어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깨가 약간 올라왔냐 안 올라왔냐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어깨가 아예 안 올라왔으면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 모델이 팔을 약간 뒤로 뺐어요. 그때는 어깨가 살짝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지금 앉은 자세에서 한번 팔을 약간 뒤로만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어깨가 살짝 올라가요. 그래서 어깨 관절이 살짝 올라가게. 이런 것들이 이론이에요. 근데 이걸 이론을 몰랐으면 사진만 보고 그냥 그리면 아,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막 생각 없이 빨리빨리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진 같은 거 자세를 보고 자기도 직접 이런 자세를 취해보는 거예요. 어깨가 억지로 안 올라가게끔 팔을 뒤로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팔을 뒤로 하면 어깨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분명히 여기 등 쪽이 살짝 보여요. 그래서 견갑골의 위치도 잡아줘야 돼요. 무릎이 완전 측면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지금 중첩이 됐습니다. 다리 허벅지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원기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측면에서 바라봤던 이 다리의 길이보다 더 짧아졌겠죠. 여기 포인트 잡았을 때 수직으로 올리면 여기랑 맞닿아요. 그럼 여기는 어디였어요? 아까 장골 여기 지점이랑 거의 비슷하죠. 여기 지점이랑. 그래서 무릎이 한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랑 그 손목 부분이랑 또 수평을 그어보니까 손목이랑 거의 맞닿아였어요. 손목 여기 부분. 그럼 여기가 무릎의 일단 중심이 됩니다. 반대편에 대퇴 오른손 안에 당연히 좌우대칭으로 있으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으면 반대는 여기가 있겠죠. 얘를 앞으로 빼고 얘도 거리감을 보고 수평은 동일한 수평이니까 수평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수직으로만 올려보면 이쪽 중앙보다는 이쪽이니까 한 이 정도. 여기가 반대편 무릎의 포인트 지점이 돼요. 발목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네모 박스에 발이 아래로 이렇게 떨궈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발이. 맨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박스 위에서 발등이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자세로 지금 앉아있다라는 게 위치가 되죠. 증거 있어? 만약에 우리가 맨 바닥에 앉았을 때처럼 이게 앉았으면 뒤꿈치가 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런 모양새가 나온 거 보니까 발을 이렇게 했겠다라는 게 유추가 되는 거예요. 목 부분, 목의 길이가 얼굴에 중첩되는 걸 생각해가지고 목의 길이를 이렇게 그려줘요. 실제로 우리가 목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약간 이렇게 펴있지만은 아래로 이 사람이 지금 고개를 아래로 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곡선이 아니고 직선에 가깝게 이렇게 위치하는 거죠. 전체적인 몸의 크기를 지금 보면서 계속 얼굴을 그려야 돼요. 초점을 넓게 잡아야 돼요. 그건 머리를 그릴 때뿐만 아니고 어떤 부분을 그릴 때에도 다 동일해요. 그 방법은. 뼈대 포인트는 다 잡았습니다. 이 뼈대 포인트를 잡은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의 흐름들을 연결을 시켜주면서 그리면 돼요. 목 부분과 승모근으로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거를 이제 뼈끼리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어요. 이 흐름 자체는 목의 흐름에서 아까 견갑골의 흐름이랑 연결되는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외곽만 그리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겠죠. 이 흐름이 왜 생겼는지.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중에 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델을 안 보고 그리니까 이런 흐름이 왜 나왔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뼈대를 보고 거기다 흐름을 딱 연결해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뼈의 흐름이고 어디에서부터는 근육의 흐름이구나. 그거를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풀키르가 이루어지는 거죠. 도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딱딱한 걸로 이해가 되는 게 제일 단점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형태를 단순화시키라는 거지 재질, 질감 이런 거에 대한 딱딱함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뼈대는 딱딱하지만 이 도형화된 단순한 이 형태 자체는 실리콘과 같은 거니까 이게를 말랑말랑한 하나의 단순한 도형으로 보시면서 그리신다. 눈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체크하고
관찰하고 체크하고 관찰하고 자기 그림에만 너무 머물러도 안 되고 관찰하는 사진에만 너무 머물러도 안 돼요. 그냥 흐름으로만 이렇게 가다 보면 길이가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우리 뼈대를 이미 잡아줬기 때문에 비례는 이미 맞았다는 거죠. 비례. 그래서 뼈대를 그리고 나서 외곽 흐름을 그려줄 때는 흐름에만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이 부분 골반의 뒷부분 여기는 몸통알이 가려서 안 보이죠. 이쪽 흐름이 이쪽 흐름과 지금 대칭이 됐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그렸을 때 이게 지워져서 안 보여지지만 단단한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옷 입는 거를 그리지 말고 크로키를 할 때는 나체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뼈 부분까지 이제 옷을 가려버리면 우리가 거기서 유추할 만한 힌트들이 더 많이 없어지게 되겠죠. 실력이 늘고 나서는 옷을 입혀도 더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웬만하면 누드 크로키. 아 나는 나중에 옷 입고 있는 캐릭터를 그릴 건데 왜 계속 누드 크로키를 시키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죠. No! God, please, no! 허벅지 흐름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흐름이 이쪽으로 와서 무릎을 조금 돌아서 여기까지 오고 엉덩이 쪽으로 뒤허벅지로 나와서 막 지금 영어 글씨로 가려서 여기 안 보여. 그냥 그려. 그리고 종아리 부분에서 나오는 흐름을 이렇게 묶어서 제가 그리는 방식에서 제가 일단 중요한 점은 뭐가 있냐면 뼈대가 완벽하게 지금 맞았다라는 전제 하에 일단은 그림을 그리는 거고 만약에 뼈대가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덩어리를 이렇게 입히다 보니까 뼈대가 틀린 것 같아. 그럼 그땐 고쳐줘야 돼요. 계속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수정할 일이 별로 없어지고 한 번에 맞게 그려져요. 단순화된 흐름으로 이렇게 여기까지가 도형하다는 게 이게 딱 그려보고 딱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맞았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세부 묘사에 들어갑니다. 근육이나 큰 흐름에서 그 다음으로 큰 단계로 쪼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만은 당연히 일러스트 완성작처럼 완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위치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위치. 정확한 눈의 위치, 코의 위치 이런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아까 우리가 베이스로 먼저 그려놓은 도형의 위에다가 부분을 또 나눠지는 거죠. 저는 크로키를 요즘에는 많이는 못하는데 크로키를 많이 할 때는 얼마나 했냐면 20살 후반까지는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크로키를 맨날 했던 것 같아요. 별 일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하루 종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제가 크로키를 시작하게 됐냐면 20살 초반부터 크로키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창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크로키는 별로 안 하고 이 방법이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창작을 그렇게 막 해봐도 뭐가 쌓이지가 않아.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거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 뒤져보니까 크로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믿어보고 한번 연습을 하자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무조건 나는 창작을 안 할 거라고 다짐을 하고 몇 년 동안 그냥 크로키만 했어요. 반년 정도 하니까 데이터가 쌓이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크로키 하나만으로 당연히 끝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근육 해부학이 들어가고 명암에 대한 그런 지식이 당연히 또 추가가 돼야 되고 크로키를 하면은 이거 무슨 바보짓 하는 거 있는 거 계속 따라 그리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 이런 막연함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건 저도 그거를 해소시켜 줄 수는 없어요. 어떤 누구도 본인이 그거는 이겨내고 자기가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크로키에서 수작업이랑 이제 디지털 크로키가 있잖아요. 근데 수작업을 좀 더 하라고 저는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펌작업 같은 경우에 수정이 너무 용이하기 때문에 그 관찰을 했을 때 틀리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적죠. 늘리기 줄이기를 할 수 있으니까 수작업 때보다는 덜 긴장을 하고 관찰을 좀 덜 신경을 씁니다. 그림을 그릴 때 좀 더 관찰을 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저는 수작업을 더 선호를 하고 그런 쪽으로 연습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크로키 사진을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자주 취하지 않는 이상한 자세들이 많거든요. 막 발레하는 거나 요가하는 듯한 그런 자세들이. 근데 그런 자세들보다 일단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취하는 자세들 위주로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런 자료를 모으시고, 그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나면은 관절의 범위가 어디까지 최대치로 꺾이는지 그것도 이제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관찰을 할 때는 이제 다리를 찢거나 몸을 구부리게 되면 또 근육이 또 늘어날 때 모양새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래서 좀 일상적인 자세, 자기가 자료를 보고 그리지 않고 계속 창작을 하다 보면 분명히 삐뚤어집니다, 그림이.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에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크로키 방식이에요, 크로키.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쉬는 시간에 크로키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교정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초보든 프로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크로키는. 초보자들은 그래서 짧은 크로키를 하면은 그림이 엉망으로 나오는 이유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없으니까, 관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망하겠죠. 근데 그림을 어느 정도 잘 그리는 사람은 시간을 짧게 잡아줘도 막 그림 잘 나와요. 그거는 보고 그린 게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반영된 거예요. 관찰이 빠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최소한 15분 이상짜리를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너무 길게 잡게 되면 또 짜잘한 부분부터 그리는 습관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5분으로 습관을 들이시고, 그 다음에 긴 것도 조금 해봤다가 더 짧은 것도 해봤다가 골고루 하시는 연습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완전 세부적인 묘사는 안 들어갔고 전체적인 큰 흐름의 근육 흐름만 넣고, 그리고 명암 방향 거기까지가 일단 체크가 된 거죠, 이 그림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잡았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좀 더 이제 짧은 크로키 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